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세가 나오면서 많이들 또 놀라셨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지금 나오면서요, 박스권을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500달러 선, 7,400달러 선 가까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될까에 대한 분석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이제 그 분석적으로 괜찮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 시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선은 그 부분 큰 틀에서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 안에 있다라고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선들을 이어보면 이 밑에 이 다운 트렌드, 이 트렌드 라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지금 7,400달러 선, 7,400달러 선에서 7,000달러 선까지가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서요.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에서 여기를 지지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지지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면 이 중간선 있죠? 이 미들선, 이 선에서 지금 이제 지지와 저항을 몇 번은 지금 받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까지 올라온다면 7,900에서 8,000선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중요한 또 그 저항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항을 여기서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6,65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 트렌드 라인 이쪽에 하단선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쪽까지 내려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RSI로서도 지금 이제 상승세와 하락세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버스로 나올 가능성들도 지금 아랫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아랫방향에서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동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과매도 국면에 이제 거의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때 과매도 국면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들도 지금 충분히 있죠. 그리고 그 과매도가 나온다면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그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 8,000달러 선 가까이 7,800에서 8,000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면 이 선 7,850달러 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 선이 보통 이제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쪽을 이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직 포켓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망하는 게 이 6,0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안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과 이제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구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패턴들이 지금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통 이제 6,000달러 선을 중요한
이제 지지선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한 번에 내려갈지 아니면은 반등을 하고 내려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하락 트렌드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추세를 많이들 더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35일 저점 경신했는데 이제 곰 세력이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면서 약세가 조금 지속되니까 다들 이제 또 약세를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트렌드는 대부분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 약세 전망이 많아지고, 강세로 돌아섰을 때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또 강세 전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는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 전망치대로만 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트위터 인기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최근 트윗에서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약세 추세를 보여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주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당이고, 뭐 크게 볼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미스터 앤더슨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분석 내용에 이제 주요적인 게 89주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89주 EMA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 이 기준이 지금 과거에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 가격대와 이제 수렴하는 구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주봉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7,100달러 선 정도입니다. 지금은 7,400달러 선 정도 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아직 300달러 정도의 이제 갭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미스터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 89 EMA선, 요 구간을 89주 지수 이동평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받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이제 저항을 크게 받았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 7,1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강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7,100달러 선인 이 89주 지수 이동 평균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더 강한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이 지수 이동 평균이 모두 이제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 BTC 카이 같은 경우 비트코인 곰의 그 6,000달러 목표가가 달성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상승하는 강세 발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RSI가 이제 뭐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RSI도 이제 쭉 빠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볼륨이 이제 작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볼륨은 이제 낮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떨어진 거라, 우선은 아주 강한 볼륨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뭐 큰 아주 볼륨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조정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고 이게 불리시 다이버전스로 이게 역으로 이제 상관관계로 지금 가고 있죠. 보통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본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걸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드레이퍼의 분석인데요. 팀 드레이퍼가 리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이제 벤처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는 팀 드레이퍼가 리플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강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마피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이 팀 드레이퍼는 이달 초 미국 지식공유 웹사이트 쿠오라에 올라온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난 5개월 동안 3배 넘게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론상으로는 리플도 0.6달러 또는 0.9달러 수준을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이 폭풍전의 고요이며 높은 상승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이제 가격 흐름들 단기적으로 꽤 많이 그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왔다가 다시 또 현재 0.27달러로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리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를 크게 보인다면 리플도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좀 가격 안정성을 찾아야지만 알트코인인 이 리플의 XRP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거대 금융 SBI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등 주요 금융 세력들의 지원을 얻고 있다. 그리고 리플은 국제 송금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금 넓혀가는 중이긴 하는데 가격에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쉽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리브라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의회 청문회 참석을 하루 앞두고 그 서면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리브라를 통해서 전 세계 17억 은행 미이용 인구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리브라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중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암호화폐가 이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하면 중국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제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손쉬운 송금을 위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리브라를 구상했다라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밝히고 있고 기존 금융산업은 침체됐으며 필요한 혁신을 지원할 디지털 아키텍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리브라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커버그는 이제 규제 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도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승인 없이는 출시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순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안 하면 더더욱 이제 많은 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 기관에는 좀 순응을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결국에는 이제 승인을 빨리 해줘라라는 이제 요청을 계속 하겠죠. 근데 분명히 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리브라는 하나의 주권 화폐를 만드는 시도가 아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또 다른 송금 방식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한 이유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선택이다. 이를 통해 문자 메시지처럼 쉬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브라가 증권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관할 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규제를 해라. 대신 우리가 이걸 출시하게만 해줘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만 해줘라. 자, 근데 페이스북이 이야기하는 건 이 통화 주권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커버그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제와 송금의 데이터가 이제 페이스북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를 이제 막 발행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이 통화, 디지털 통화를 페이스북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은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데이터는 이제 황금과 같은 거죠. 실제 사용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실제 소비자의 그 패턴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지금 마크 저커버그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마크 저커버그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글들이나 지금 여기에 그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의 차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첫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지원 대상으로 러시아 루블라를 선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로만 이제 거래를 하다가 이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 지원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첫 서비스 지원 대상이 러시아 루블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루블라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화폐들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바이낸스가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지금 설립한 곳이 우간다, 싱가포르, 저지, 그리고 미국 플랫폼들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법정화폐 거래 채널을 구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화폐를 통해서 직접 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더 쉽게 이제 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수요를 늘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유럽을 타깃으로 한 바이낸스 저지는 유로, 영국 파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바이낸스 우간다는 우간다 실링, 그리고 바이낸스 US는 달러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웬만한 화폐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모바일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제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바이낸스 CEO가 밝혔죠.
근데 지금 바이낸스가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이제 법정화폐를 받는다는 소식은 이제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위챗과 알리페이와 직접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때 밝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 알리바바에서 알리페이를 이제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막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선 뭐 위안화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암호화폐 거래를 또 활성화시킬 가능성들이 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도 꼭 알리페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바이낸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가장 지금 활성화된 그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역할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이제 병무청이 분산 아이디 실증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도 이제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융결제원과 그리고 병무청이 공공행정과 그리고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는지 소개하는 시간들을 지금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병무청도 직접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으로 지금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랫폼의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병무청이 개발 중인 DID 플랫폼이 EOS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EOS 블록체인도 지금 이제 그 공공행정에서도 지금 사용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민간 행정 부분,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사용에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 또 좋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